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침, 습관들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무려 73%가 건강에 해로운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습관들이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잘못된 아침 습관을 가진 시니어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나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거나 오전 시간에 유독 피로감을 많이 느끼신다거나 아침 식사 후에 속이 불편하시다거나 하는 증상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국내외 유명 의료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시니어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아침, 습관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의 80% 이상이 가지고 있다는 그 습관.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 습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그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김 어르신은 지난 3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으셨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의사들도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생활습관 전문의를 만나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아침 습관 중 3가지를 바꾸었더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아침 피로감이 70% 이상 줄어들었고 소화불량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는 김 어르신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아침 금지 습관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습관이 왜 위험한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지 습관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차갑고 강한 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몸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아침에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실 경우 혈압이 순간적으로 20에서 30mmHg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시니어 환자들 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을 보인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증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밤사이 8시간 동안 휴식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체온은 평소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특히 소화기관은 거의 활동을 멈춘 상태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위장 근육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온도 때문에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 70세 이상 시니어들이 5도 이하의 찬물 200ml를 빠르게 마셨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28mmHg, 이완기 혈압이 평균 15mmHg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혈압 상승은 일시적이지만 이미 혈관이 노화된 시니어들에게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 약 23%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아침 습관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은 소화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위장은 밤사이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심한 경우 위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시니어들의 72%가 만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찬물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이 체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체온까지 올리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 36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신 그룹과 차가운 물을 빠르게 마신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 혈압 상승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소화기 증상도 현저히 적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지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살펴보면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에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루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여기에 갑작스러운 운동이 가해지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한 시니어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80mmHg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 시간대에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밤사이 수분 손실로 인해 혈액이 끈끈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게 되면 혈전 형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의 약 30%가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에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침 운동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 패턴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가장 높게 분비되어 하루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미 높은 코르티솔 수치가 더욱 상승하여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의 연구 결과 아침에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시니어들의 경우 만성피로, 불면증,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강도입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근육에 부하를 가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권장하는 바에 따르면 기상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야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1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체온이 서서히 정상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심장 박동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관절과 근육도
서서히 유연성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스포츠 의학 전문의들은 시니어들에게 아침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충분한 워밍업을 권합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한 후에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워밍업을 한 그룹의 운동 중 부상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0%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운동 전 혈당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가벼운 식사나 간식을 드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한 개나 우유 한 잔 정도만 드셔도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권장하는 바에 따르면 운동 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00칼로리 정도의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금지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보기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습관이지만 시니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먼저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아침에 갑작스럽게 강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교란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니어들의 경우 수면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간 졸림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7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목과 어깨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경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목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지속되면 경추의 정상적인 시작 커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세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목 디스크나 거북목 증후군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눈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공의 수축과 이완 기능도 둔화되어 있고 눈물의 분비도 적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밝은 화면을 장시간 응시하게 되면 눈에 상당한 피로가 쌓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안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침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가진 시니어들의 88%가 안구건조증을 호소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뇌는 밤사이 정리된 정보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하루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대량의 정보가 유입되면 뇌의 정상적인 기능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SNS나 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자극적인 정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하루 종일 불안감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 시니어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0%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이메일 무호흡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호흡 패턴이 반복되면 뇌와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보에 노출될 때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시니어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인 차가운 물 마시기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와 마시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의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밤에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에 뜨거운 물을 섞어 적정 온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온도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목 안쪽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차갑거나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마시는 양과 속도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150ml에서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에 약간의 소금이나 전해질을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사이 땀을 통해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고 물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을 몇 방울 넣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허브차를 추천합니다. 캐모마일차나 페퍼민트차 같은 순한 허브차를 미지근하게 우려서 마시면 수분 공급과 함께 진정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아침 공복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시는 시간도 조절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지 마시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에서 10분 정도 몸을 깨운 다음에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인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준비 상태를 단계별로 높여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양팔을 위로 쭉 뻗어 전신을 늘려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보는 동작을 천천히 5회씩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절과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침대에서 일어난 후 실시하는 준비 운동입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고 발목을 돌려주는 등의 관절 운동을 각각 10회씩 실시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5분 이상 천천히 진행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가벼운 실내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거나 팔다리를 천천히 흔들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심박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에서 약간의 땀이 나기 시작하면 몸이 운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평소 운동 강도의 50% 수준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올려가세요. 예를 들어 평소 시속 6km로 걷던 분이라면 시속 3km 정도의 느린 속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운동 전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동 30분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바나나 반 개나 견과류 한 줌 또는 저지방 우유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중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대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해가 완전히 뜬 오전 9시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운동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기온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세요. 운동을 하면서도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시니어들에게는 가장 적합합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운동 종목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심박수를 급상승시키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태극권은 시니어들에게 매우 좋은 운동으로 균형 감각 향상과 함께 근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인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기를 개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입니다. 거실이나 다른 방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밤에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완전히 차단하세요. 대신 알람 시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을 볼 수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기, 화장실 가기, 세수하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아침 식사 준비하기와 같은 순서로 정해두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세 번째 방법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착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여 눈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많이 나와 있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화면 밝기와 거리 조절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화면과 눈의 거리를 최소 30cm 이상 유지하세요. 또한 20-20-20 규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콘텐츠 선별입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긍정적이고 차분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상 앱이나 부드러운 음악, 자연 영상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혹은 하루 일정을 확인하거나 날씨를 체크하는 정도의 실용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시간 제한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자체의 사용시간 제한 기능을 활용하거나 아침 시간대에는 특정 앱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앱을 설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대체 활동 찾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시간을 다른 건강한 활동으로 대체해보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거나 간단한 독서, 일기 쓰기, 식물에 물 주기 같은 활동들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선 방법들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물의 온도만 바꾸고 다음 주에는 마시는 방법을 개선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운동 전 준비 과정을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습관 변화의 효과를 느끼는 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의 대처법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며칠 동안 올바른 습관을 지키다가 어느 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더 쉽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신을 격려하며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아침 금지 습관과 그 개선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는 습관은 혈압 상승과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은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 운동 후에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 패턴을 교란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니 다른 건강한 아침 활동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이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실천한 많은 시니어분들이 더 나은 컨디션과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제안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마시고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습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30일 실천 플랜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개선하고 2주차에는 운동 전 준비 과정을 추가하며 3주차에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조절하고 4주차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건강한 아침 루틴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올바른 아침 식사 가이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